그 HP 핑이라는 이 툴을 사용해서 이제 실제로 이제 UDP 플러딩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조금 실습 위주로 좀 준비를 했었는데, 이 HP 3라는 툴은 이제 저희가 디도스 대응 훈련할 때도 좀 사용을 하는데, 이런 보시는 이런 옵션 값들을 통해서 실제 이제 해커들이 하는 이런 디도스 공격 툴처럼 IP를 스푸핑하고 그 스푸핑된 IP들을 특정 지정한 목적지로 이제 어, 발신을 해서 대역폭을 고갈하는 이런 훈련들을 하는데요. 사실 UDP 플로딩 같은 경우는 UDP 프로토콜의 이제 비신뢰성을 이용해서 단순히 이제 전송만 하는 것으로 그 네트워크의 대역폭을 고갈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이제 공격자는 이런 출발지가 변조된 대량 UDP 패킷을 전송하되, 이제 이런 불필요한 패킷 때문에 원래 이제 사용되는 네트워크의 대역폭만큼 낭비가 되고, 그 낭비된 대역폭이 이제 넘어서거나 하게 되면은 이제 실질적인 서비스를 이용해야 될 네트워크나 시스템들이 제 기능을 못하게 되는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보통은 이런 UDP 플러딩 같은 경우에는 패킷 사이즈를 조금 크게 잡아서 공격을 하게 되는데, 반대로 이제 그러한 UDP 플러딩의 특성을 이용해서 보안 장비에서는 패킷 사이즈에 대해서 이제 임계치를 잡게 됩니다. 이제 이런 임계치에 대한 탐지를 우회하기 위해서 임의로 이제 값을 낮게 측정해서 공격을 시도하는 경우도 있고요. UDP 같은 경우는 이제 사용하는 서비스가 조금 특정되다 보니 DNS라든지 NTP라든지 이런 특정 서비스가 조금 특정돼 있어서 모니터링 할 때는 조금 편하죠. 편한 면이 있어요. 이거를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거의 다 되기는 한 것 같은데. 어, 지금 보시는 거는 그 칼리 리눅스로 이제 아까 보셨던 IDS의 이제 테스트로 HPing을 이용해서 공격 시도를 할 건데요. 제가 이거를 테스트로 몇 번을 했었는데 PC가 좀 많이 느려지는 게 있어서 잠깐만 테스트를 하고 바로 끊도록 하겠습니다. 음, 패킷이 안 들어왔네요. 이게 지금 또 좀
테스트했다고 좀 VM이 상태가 안 좋아진 것 같은데, 아, 램 8기가 있는데도 좀 버벅이네요. 좀 지연되는 것 같으니까는 일단은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보시면 이제 이 화면 같은 경우 이제 그냥 그 아까 보셨던 HP를 이용한 UDP 플러딩 발신하는 캡처 화면이고요. 이 화면 같은 경우는 이제 어, 제가 이제 사용하는 스노트 시큐리티 언연에서 스노트 경보에 대해서 이벤트를 띄워주는 화면이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UDP 플러딩에 대해서 이제 조금 경보를 띄우려고 IP 대역으로 조금 이벤트 경보를 띄운 화면이고요. 이거 같은 경우 이제 여기 제가 걸었던 패턴 그리고 그 실제로 이제 발신된 패킷 정보들 보실 수 있고요. 이제 이 솔루션에서 이제 와이어샤크로 이제 실제 로우 데이터나 이런 것도 다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느려서 그거까지 다 보기는 조금 힘들 것 같고요. 저는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ICMP 플러딩 대역폭 공격에서 이제 또 다른 ICMP 플러딩이라는 공격 기법인데 이거 같은 경우도 이제 HPing 툴을 이용해서 어, 공격을 할 수가 있는데요. 명령어만 이제 조, 조금 전에 이제 UDP 플러딩이랑 다르고 실제 이제 기법 자체는 큰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ICMP 같은 경우에는 차이점, 굳이 큰 차이점을 두자면은 그 타입에 따라서 공격 유형이 어느 정도 분류가 된다는 점이 있을 수 있겠고요. 이제 저희가 보통 많이 사용하는 ICMP Unreachable 플러딩이라든지 ICMP Ping 플러딩 혹은 이제 ICMP Time Exceed 플러딩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 다른 ICMP 사이에서도 이제 조금씩 유형이 달라지는 면이 있긴 한데 사실 대역폭 공격의 특성상 이제 대역폭을 낭비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크게 차이를 보인다는 점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보시면 이제 이런 ACMP 플러딩의 특성도 아까 보셨던 UDP 플러딩이랑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어, 안 먹는 우선은 넘어가고 그리고 이제 대역포 공격의 이제 또 자원 고갈 공격이라고 해서 어, 이제 네트워크 자원이라든지 이제 시스템 자원을 소모시켜서 정상적인 서비스를 못하게 하는 공격 기법이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제가 그 심플러딩을 이제 대역폭 공격으로 설명을 해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좀 찾아보니까는 심플러딩 같은 경우도 그 공격하는 유형에 따라서 이제 그 공격으로 이제 얼마만큼의 대역폭을 손실시키냐에 따라서 이제 대역폭 공격에도 해당이 될 수 있다고 제가 좀 찾아봤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상 TCP 심플러딩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자원 고갈 공격에 더 가깝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심플러딩 같은 경우는 지난 시간에 한번 설명해 드렸었는데 공격자는 이제 악성 봇을 이용해서 대량의 씬을 대상자에게 보내고 이런 씬을 요청하는 악성 봇들은 보통 스푸핑되는 IP들이기 때문에 이 대상 서버가 신액을 내도 이제 그 응답이 없기 때문에 계속 대기 상태로 대기하다가 대기하면서 이런 대기 큐에 큐가 계속 쌓이게 되면서 정상 통신을 못하게 되는 기법이 있고요. 보통 이제 뭐 이런 지금 이 화면에는 신 플러딩에 대한 화면만 나와 있는데 이 신 플러딩 위에도 이제 TCP의
백크 플러딩이라든지 이제 올 플래그를 설정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플래그를 아무것도 설정하지 않은 널 플래그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는데, 사실 대표적으로 이제 사용하는 게 심플러딩이라서요. 실습은 심플러딩으로 좀 준비를 했고요. 심플러딩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셨던 에이지핑이라는 툴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좀 실습을 했었는데, 이게 VM웨어에서 아무래도 테스트를 하고 그 일반 가정집 허브에서 테스트를 하니까는 좀 부하가 많이 걸리더라고요. 제가 원래는 가능하면 이제 강의 들으시는 분들이 직접 한번 이 툴을 배포를 해서 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혼자 테스트 했었을 때도 좀 부하가 많이 걸려서 그냥 제가 먼저 미리 테스트를 좀 해두고 강의하면서 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또 잘 안 되네요. 이거는 제가 나중에 뭐 실습 영상을 따로 편집해서 올리던지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이제 PPT 내용으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심플러딩 같은 경우에도 아까 UDP나 ICMP 플러딩처럼 공격기 주소는 이제 스푸핑해서 전송을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어, 이제 심플러딩 같은 경우 이제 단순히 이제 신 요청만 보내면은 그 TCP 세션을 맺는 통신을 하기 때문에 UDP나 ICMP처럼 이런 대역폭 공격과는 다르게 그 패킷 데이터가 크지 않아도 그 네트워크 자원을 소모시키는 데는 효과적인 공격 기법이 되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량의 심패킷을 발생할 때도 이제 데이터 사이즈를 크게 하면은 대역폭 공격과 마찬가지의 효과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변조된 IP로 이제 신 플러딩을 하면 보통은 이제 응답이 없어야 되는데, 가끔씩 이제 변조된 IP가 실제 통신이 가능한 IP일 경우에는 RST 패킷을 반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크게 중요치 않고 그냥 하다가 이제 조금 이상하게 RST 패킷이 에만 발생이 된다 했을 때 이런 의문점이 좀 있을 것 같아서 내용을 넣었고요. 다음은 이제 응용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이제 디도스 공격이 있는데, 응용계층에서 이제 대표적인 HTTP를 위주로 대부분의 공격이 이루어지고요. 사실상 뭐웹 서비스를 대상으로 공격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HTTP 같은 경우는 이제 브라우저 기반으로 웹페이지를 로드하거나 요청하는 이런 인터넷 통신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까 보셨던 다른 디도스 공격 기법, 이제 대역 포격 공격이라든지 자원 공격처럼 이런 단순히 요청하는 횟수만으로는 조금 판별하기 힘들기 때문에 실제 웹 서버에 요청하는 로우 데이터를 한번 봐야지 조금 정확하게 공격 여부를 확신할 수 있고요. HTTP를 대상으로 하는 공격 유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 제가 이번 강의에서는 이제 HTTP get flooding 공격을 이제 실습으로 좀 준비를 했고, 그 외에 이제 HTTP CC 어택 간략하게 이제 설명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HTTP get flooding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HTTP를 사용할 때 get과 post 메소드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런 get post 메소드를 이용해서 대상 서버에 있는 이미지라든지 파일 같은 자산 정보에 대량의 요청을 함으로써 이런 요청하는 데이터의 응답값이 서버가 이제 응답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게 되면은 그만큼 정상적인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사용자들은
서비스 이용에 지연이 되기 때문에 이런 점을 이용한 도스 공격이고요. HTTP CC 어택 같은 경우는 캐시 컨트롤이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HTTP에서 요청에 대한 응답을 할 때는 캐시 서버에서 이제 응답을 해주게 되는데 이런 설, 캐시 설정을 조정을 해서 웹 서버에서 직접 응답을 받도록 하는 방법인데요. 어, 사실 이 부분을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준비를 할 시간이 별로 없어서 미흡하게 준비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세부적인 내용은 방주원님이 네트워크 포렌식 강의하시면서 조금 세부적으로 하셔서 이 부분 참고를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겟 포스트 플러딩 실습은 이제 제가 골든아이라는 툴을 사용을 해서 테스트를 했었는데요. 보시면 이제 지금 겟 요청을 계속하면서 웹서버 쪽에 이제 동일 파일을 계속 요청을 하면서 이제 부하를 조금 일으켰었는데 어, HTTP 플러딩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징이라고 하면은 UDP 플러딩이나 심 플러딩 같은 경우에는 정상 통신 세션을 맺지 않아도 되는 통신이기 때문에 스푸핑된 IP를 써도 공격이 정상적으로 됐지만은 겟과 포스트 같은 이런 메서드를 쓰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TCP 3웨이 핸드쉐이킹이 선행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플로딩 공격에서 사용되는 IP들은 변조된 IP가 아니라 실제 IP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웹 서비스를 대상으로 들어오는 공격에 대해서는 IP를 차단하면은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이런 공격 기법을 사용할 때 대부분 툴을 사용해서 공격을 진행하기 때문에 그 툴마다의 어떤 시그니처라고 해야 되나? 이런 특히 유저 에이전트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툴만의 이제 시그니처 같은 게 나타나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로우 데이터를 보고 해당 문자열이라든지 어떤 특정 패턴에 대해서 패턴을 작성을 해서 보안 장비에 기입을 하면은 좀 더 효과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보시면 이런 HTTP 요청에서 많이 사용되는 헤더 값들이 있는데 이외에도 이제 많은 헤더 값들이 사용이 되는데 사실 저도 이제 웹 서버나 이런 쪽 운영을 해본 적은 없고 개발을 하는 사람은 아니어서 제가 하면서 좀 모르는 헤더 정보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이런 헤더 정보들에 대해서도 한번 세부적으로 공부를 해보시면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이제 좀 정리를 하자면은 디도스 공격이 이제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는데 그 유형은 대역폭 고갈 공격, 자원 고갈 공격, 응용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 공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주로 이제 사용되는 프로토콜은 대역폭 같은 경우는 UDP, ICMP, 자원 고갈 공격 같은 경우는 이제 SYN, TCP 프로토콜을 이용을 하고 응용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HTTP 외에 이제 다른 최신 공격 기법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를 이용을 하는데 그 부분은 제가 아직 공부를 다 못해서 이번 강의에서는 다루지 않고요. 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공격 유형에 따라서 공격자 대상 IP가 변조되거나 변조되지 않거나 이런 유무도 갈리는 부분이 있고요. 공격 유형 같은 경우에는 보통 공격을 시도할 때 그 한 패킷당 얼마만큼의 사이즈를 차지하는지인데 대역폭 고발 공격 같은 경우는 다른 공격에 비해서 이제 조금 사이즈가 큰 편인데
큰 편이고요. 나머지 자원 고갈 공격이나 공룡 프로그램 공격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공격하는데 들어가 사용되는 패킷 용량은 낮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격에 따른 효과로는 대역폭 포괄 공격 같은 경우는 회선 대역폭을 초과하게 되면서 그 대역폭에 있는 전체적인 네트워크의 성능을 다운시켜서 시스템 장애를 발생시키는 점이 있고요. 자원 고갈 공격 같은 경우는 해당 시스템 혹은 어, 이런 대량의 데이터 통신으로 인해서 대역폭을 손상시킬 경우에는 대역폭 공격과 마찬가지로 전반적인 네트워크의 성능이 다운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응용 프로그램 공격 같은 경우는 어, 웹이나 DB 이런 서비스를 실제 운영하는 서버에 부하가 가기 때문에 실제 운영하는 홈페이지 서비스라든지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쪽에 부하가 발생해서 지연되는 증상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디도스에 대해서 이제 예방 방법, 디도스 공격에 대한 예방 방법을 몇 가지 정리를 해봤는데요. 먼저 이제 기술적인 측면으로 보자면은 네트워크 장비에 대해서 이제 보안 설정, 보안 라우터나 평시 트래픽 이런 데이터들을 미리 체크를 해놔야 실제 디도스 훈련이라든지 이런 특정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특이사항을 보고 그때 상황과 비교를 해서 지금 이게 공격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판단하는데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고요. 그 외에 이제 네트워크 장비에서 프래그먼트 패킷에 대해서 차단을 설정을 한다든지 차단 설정을 하고 그 외에도 이런 네트워크 장비들에 대한 로그들을 백업 서버라든지 이런 통합 보안 관리하는 시스템들에 저장을 해두면은 훈련을 할 때라든지 실제 공격이 들어왔을 때라든지 분석을 하는데 큰 도움이 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 이제 웹서버나 이런 서버들에 대한 사전에 보안 설정을 함으로써 아까 보셨던 그런 HTTP 관련 요청에 대해서 뭐 요청 수를 제한을 한다든지 특정 메소드를 이용했을 때 그런 요청에 대해서는 응답을 제한을 한다든지 이런 설정들이 필요하겠고요. 그 외에 이제 디도스나 IDS 방화벽 같은 이런 보안 솔루션들이 사실 제가 지금 업무 보고 있는 보안관에서 많이 하는 부분인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이벤트 플로우를 체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 외에도 이제 이런 공격 패턴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사전에 이런 최신 동향을 좀 확인을 하고 그런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공격 패턴들을 장비에 미리미리 업데이트를 해둬야 보안 장비가 제대로 기능을 해서 공격을 탐지하고 방어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어, 신유형 공격 기법 외에도 기존에 있던 공격 기법의 인계치라든지 차단 설정 같은 이런 설정들을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로는 뭐 PC 보안 기존에 이제 뭐 내부 네트워크에 PC들에도 뭐 체크리스트처럼 해서 이제 보안 진단하는 뭐 항목이 있을 건데요. 이런 항목들을 잘 관리를 해서 내부 구간에 있는 단말기들이 악성 코드나 취약점에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를 해주는 게 디도스 공격에 대해서 예방하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PPT는 제가 여기서 끝이고요. 어, 마지막까지 말씀 혹시 뭐 하신 부분 있으신 분 계신가요?
고생하셨습니다. 이 1승 영상은 제가 나중에 따로 찍던지 해서 공유해드릴 수 있으면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지금은 안 될 것 같네요. PC가 조금 상태가 안 좋아진 것 같아서 포맷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네. 다들 주말 늦은 시간 동안 수고하셨고요. 저는 여기서 발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